여러분, 코딩 테스트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죽었어요. AI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엔지니어를 뽑던 그 방식이 글쎄요, 더는 먹히지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채용 방식, 그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파헤쳐볼까 합니다. 요즘 기술업계에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실력 있는 차세대 인재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기업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야 할지 몰라서 채용 시장 전체가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이 기묘한 현상의 한 가운데에 바로 AI 네이티브의 역설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AI 네이티브, 이게 누구냐고요? 쉽게 말해서 이 세대는요, 대학 들어갈 때부터 이미 챗GPT가 있었던 세대예요. 처음 코딩 배울 때부터 코파일럿을 옆에 끼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AI라는 게 뭐 새로 배우고 도입해야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환경, 바로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주니어 엔지니어 채용 공고가요, 바로 작년이랑 비교해서 무려 67%나 줄었어요. 67%요? 이건 뭐 채용 시장이 거의 멈춰섰다고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솔직히 말해 좀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테스트에서 아예 AI를 못 쓰게 막아버리거나. 둘째, 그냥 모르는 척 예전 방식 그대로 밀고 나가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예 신입 채용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예전 방식이 더는 안 통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리트 코드 같은 전통적인 코딩 테스트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리트 코드처럼 딱 정해진 답이 있는 알고리즘 문제요? 이제 그런 걸 푸는 건 엔지니어의 진짜 실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런 문제 이제는 AI가 눈 깜짝할 사이에 풀어버리거든요.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예전에는요, 코드를 얼마나 잘 짰느냐, 즉 구현을 잘하고 알고리즘 지식을 뽐내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AI가 다 해주잖아요.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하지를 결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술의 무게 중심이 구현에서 기획과 판단으로 완전히 옮겨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어떻게 AI 못 쓰게 하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반대로 질문을 던진 거죠. 어떻게 하면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요. 이 관점의 전환, 이게 바로 혁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테스트를 어떻게 완전히 뜯어 고쳤을까요? 그 핵심적인 생각과 원칙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바로 공정성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각자 알아서 AI 도구를 쓰게 놔두면 이거는 실력 테스트가 아니라 누가 더 비싼 AI 구독료를 내는지 겨루는 대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건 지원자의 사고력이지 자본력이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 과제는 모호함의 적정선을 찾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데 문제가 너무 애매하면 사람이 풀 수가 없고요. 반대로 너무 명확하면 AI가 정답을 바로 뱉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이 AI는 못 풀지만 사람은 풀 수 있는 그 절묘한 지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역설에 딱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1단계, 간단한 알고리즘 문제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내야 해요. 그쵸? 그런데 2단계,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수많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채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3단계, 채점을 쉽게 만들으라고 문제를 단순화하면 다시 AI가 쉽게 풀어버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해결책은 정말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오픈소스 철학이었어요. 정해진 틀에 맞춰서 채점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든 이 프로젝트를 좋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처럼 직접 문서화해서 제출하세요. 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AI 채점기가 마치 사람처럼 그 리드미 파일을 읽고 이해해서 거기에 적힌 방법 그대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실제로 지원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지원자의 깊은 생각 그 자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과제 자체는 꽤 간단해 보였어요. 대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구사항이 무슨 빽빽한 명세서가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처럼 기획팀이 툭 던져준 짧은 메모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메모 안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딱 한 줄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정원이 딱 한 명 남았는데 100명이 동시에 신청하면 정확히 한 명만 성공해야 한다. 이건 사실 동시성이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거였죠.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이 테스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맞춥니다. 아, 강좌의 정원이 여러 요청 때문에 꼬이면 안 되니까 강좌 데이터를 보호해야겠구나. 여기까지는 비교적 눈에 잘 보이는 문제죠. 하지만 진짜 실력은 여기서 갈립니다. 두 번째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그건 바로 학생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동시에 다른 과목 2개를 신청해서 자기 학점 제한을 넘어버리는 상황. 이런 것도 막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아주 우아한 해법이 바로 이중락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시스템이 꼬이지 않으려면 강좌와 학생 양쪽 모두에 동시에 락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이 통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겉핥기식 이해와 진짜 깊은 사고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테스트 결과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인재를 찾아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평가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평가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1단계, 일단 도라는 가는가, 즉 코드가 빌드는 되는지, 실행은 되는지 기본적인 걸 봅니다. 2단계, 제대로 돌아가는가, 자동화된 테스트로 요구사항을 정확히 구현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3단계, 지원자가 과연 자기가 만든 걸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은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AI 의존형.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 대신 AI한테 그냥 정답을 물어보고 복사, 붙여넣기만 해요. 당장은 뭘 만들어낼지 몰라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 성장이 멈추죠. 반면에 우리가 찾던 AI 파트너형은 다릅니다. 이들은 AI를 자기 생각의 속도를 높이는 파트너로 써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여러 선택지의 장단점을 고민하면서 AI와 함께 일하죠. 이런 사람들은 실력이 복리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우리가 찾던 인재,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채용 방식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던져야 해요. AI가 우리의 동료가 된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서로의 역량과 성과를 앞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